오늘은 대입 수학 능력 시험으로 거래 시간이 1시간씩 늦춰지죠. 국내 증시는 4시 30분에 마감을 합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2기 집권과 맞물려 펼쳐지게 될 새로운 투자 지형도에 대한 전략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허재원 상무와 함께하겠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하반기 내내 시장이 정말 나아질 기미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반등이 나오고 있는 오늘도 좀 힘이 빠지는 반등이니 반등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민망해요. 자, 이런 시장 속 투심 훼손의 중심에는 외국인이 있는 것 같은데 상반기엔 코스피를 역대급으로 매수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하반기 들어서 좀 가속화되는 이유, 환율 때문입니까? 삼성전자 때문입니까? 환율 영향도 있고 삼성전자도 있긴 한데요. 이럴 때는 되게 좀 단순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삼성전자를 탓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이제 실적인데요. 한국 기업들의 실적은 대부분 수출주로 결정이 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난 7월 달이 한국 수출 증가율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지금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보면 2분기가 저희 최근 경기 사이클에서 실적이 어떤 증가율이 정점을 치고 떨어지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상반기 때 외국인들이 샀던 거는 수출과 실적 때문이었다라고 보고 하반기에 최근 들어서 주식을 파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은 수출이 정점을 찍고 기업들의 실적도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팔고 있다 이렇게 저는 좀 단순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복잡해 보일수록 조금 더 단순하게 생각해보자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더 문제는 이렇게 강달러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정부의 구두 개입에도 불구하고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치가 1,405원대를 여전히 좀 웃돌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이러한 강달러 현상이 2기 집권 이후에도 좀 지속될지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외치고 있는 달러 약세화는 반대되는 현상이잖아요.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네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달러의 어떤 강세 기조 자체는 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지금처럼 달러 강세가 엄청 빠르게 그 속도의 문제는 오히려 이제 내년 1월 트럼프 취임 이후에는 다소 좀 진정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2기라는 게 사실 2기라는 거가 초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2년 뒤에는 다시 트럼프도 지금은 뭐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다 승리를 했습니다만은 2년 뒤에 또 중간 선거를 거치면서 또 하원을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첫 1기 때 어쨌든 많은 것들을 이루어 가야 되고 아무래도 정책 초기에 그 취임 초기에 많은 정책들이 크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먼저 지금 반영되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막상 1기 취임한 이후에 정책들이 나오고 나면은 트럼프 정책에 있어서 뭐 약달러, 금리 인하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면 지금의 어떤 달러 강세 추세 자체는 유지가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속도는 다소 좀 진정이 되면서 적어도 1,300원대 후반대를 밑으로 하회하진 않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1,500원대, 1,600원대 가는 흐름보다는 1,300원 후반대에서 1,400원대 초반대 정도의 흐름에서 환율이 어떤 균형을 다시 찾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달러 기조는 이어지겠지만 지금처럼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국내 증시도 하루빨리 좀 되돌아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반등에 대한 속도는 어떻게 보세요? 예, 저희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연초 그다음에 트럼프 취임 전까지는 다소 좀 불안한 흐름이 좀 이어질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그 이후에는 각국의 어떤 정책 대응도 좀 더 빨라질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제 관세 정책이 나온 다음에는 이 관세의 어떤 피해를 상쇄하기 위한 내부적인 부양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저희도 수출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면서 경제 성장률과 물가가 계속해서 안 좋아지면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기조도 조금 더 빨라질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는 시점부터는 국내 주식시장도 좀 더 안정을 찾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서 연말 연초까지는 다소 좀 불안한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만은 주가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꽤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고 또 연말 연초 이후에는 사실은 약간의 반전의 기회도 있기 때문에 좀 내년의 시장을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도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되려 연말 연초의 변동성 장세를 조금은 우리가 어떻게 좀 잘 활용해 보면은 되려 똘똘한 기회가 될 수도 있어 보이는데 사실 또 궁금한 근본적인 문제는 1,380원대까지 뭐 1,390원대까지 회복은 가능하겠지만 강달러 기조가 지속될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왜 이렇게 유독 글로벌 글로벌 달러, 원화, 뭐 엔화, 위안화 중에서도 유독 원화가 취약한 이유가 좀 궁금해요. 유독 원화만 많이 휘청이는 것 같거든요. 무역 때문일까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 8년 전, 그러니까 트럼프 1기 초기인 2017년과 지금을 비교를 해보면, 물론 대미 수출 비중으로 보면은 멕시코가 가장 크긴 합니다만은, 지난 8년 동안 국가별로 대미 수출 비중이 늘어난 국가로 보면은 1등이 베트남이고요, 2등이 한국입니다. 오히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미 수출 비중이 줄었고요, 중국은 엄청 줄었고, 뭐 대만이 저희보다 조금 더 적게 늘어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미국의 어떤 수출 규제, 그다음에 관세 영향에서 저희가 굉장히 가장 취약한 여러 나라들 중에 하나다. 근데 그 중에 좀 큰 나라로서 저희 한국을 꼽을 수 있다라는 게, 저희가 원화가 다른 국가들보다도 조금 더 휘청거리는 여러 이유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옛말 하나 틀린 거 없다고, 산이 높으면은 골이 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증시에도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투자처가 또 미국 증시 아니겠습니까? 지금 맥락에 또 무조건 같진 않지만 작년 7월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굉장히 뜨거웠을 때가 저는 좀 떠올라요. 물론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이렇게 뜨거울 때 오히려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건 아닌지도 궁금하고요. 미 증시에 물론 뭐 섹터별로 투자별 대응 전략은 다르겠지만 지금 들어가도 미 증시는 괜찮은 겁니까? 아니면 조금 늦은 겁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좀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좀 엄밀하게 말씀드려서 미국 시장이 비쌉니다. 많이 비싸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주식 시장이 비싸다 싸다를 보는 여러 가지 관점들 중에 하나가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이 12개월 예상 이익 대비해서 PER, 이익 대비한 주가 배율이 지금 22배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보다도 더 높았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미국이 금리를 막 올리면서 미국 주가가 20% 떨어지기 직전에 23배 정도 올랐고요. 그다음에 닷컴 버블 때가 26배, 27배 정도까지 올랐기 때문에 사실 지금 22배라고 해서 주가가 싸다라고 절대 볼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세계 경제를 선도를 하고 있는 국가가 결국 미국이고, 또 미국 기업들의 이익에 대한 안정성, 이런 것들이 가장 크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돈이 뒷받침되면서 미국 주식시장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비싼 수준을 그래도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고, 또 감세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 통해서 기업들의 이익이 다른 국가들보다는, 교육에 민감한 다른 국가들보다는 좀 더 지켜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 시장이 다른 시장들보다는 조금 더 방어적이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미국 시장의 상승 추세 자체는 아직은 유효하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에 빠진 것이 바로 금리의 향방이 되겠습니다. 입은 사실 거칠지만 한 번 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는 게 또 트럼프 당선인의 특징인 것 같거든요. 그런 트럼프 당선인의 핵심 공약은 관세와 감세 정책입니다. 이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자극돼서 또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에 좀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 상무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사실 그 가능성 때문에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해 한 10월 달만 해도 3.6%였던 미국의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지금 벌써 4.4%, 거의 4.5%에 육박할 정도로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그만큼 트럼프 정책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나중에 인플레로 이어질 거다라는 걱정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미국의 국채 금리 수준이 4.5%를 넘어가게 되면 사실 미국 경제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장기 금리가 미국의 기업들이 빌리는 기준 금리가 되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계속해서 저렇게 인플레 기대로 높아지게 되면은 기업들이 돈을 빌리는 데 있어서 자금 조달의 비용도 똑같이 높아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좀 부담도 같이 커지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시 금리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좀 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여기서 떨어질 거다라기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는 하지만, 여기서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되면 미국 경제와 주식시장에 상당한 좀 부담 요인이 있기 때문에 4.5%에서 4.6%를 크게 넘기는 상당히 좀 버거울 걸로 저희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4.6% 수준을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넘진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에 따른 한은의 방향성은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 시점에서 한국은행이 너무나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예, 지금 사실 지금의 어떤 불안감을 감안을 했을 때
그리고 특히 지난 3분기 GDP가 나오면서 한국의 수출 기여도가 떨어지는 것들을 보면은 결국은 내수를 부양을 해야 되고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저희 또 내부적인 여건, 특히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가계 부채, 그다음에 또 벌어져 있는 미국과의 금리 차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또 쉽게 금리를 내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은행의 입장이 굉장히 지금 난처해져 있는 상태이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정책의 방향성이 더 모호해지니까 주식시장이 조금 더 흔들리는 경향도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내년도에 한국은행이 기존의 생각보다는 조금 더 금리를 인하할 걸로 좀 보고 있는데요. 이게 빠르기보다는 경제 지표들이 많이 좀 나빠지고 난 내년 한 중반 이후에 좀 더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들이 좀 더 빨라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말 연초까지 조금은 변동성이 예상된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에 따라서 지금 뭐 미국 증시라든지 코인 쪽으로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늦지 않았다, 연말 연초다, 시간 못 기다린다, 그때뿐이라도 지금 나는 미국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코인 투자를 해야 되겠다 라시는 분들에게 조금 해주실 조언은 없나요? 근데 그 가상화폐 가격의 변동성은 이 주식시장의 변동성하고는 또 어나더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워낙 크고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가상화폐 가격은 한번 빠지면 또 고점 대비해서 80에서 90% 이상 빠졌던 경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변동성을 어쨌든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조금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상화폐보다는 차라리 변동성이 굉장히 낮으면서 주식시장과의 어떤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금과 같은 상품들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니면 가상화폐와 함께 갈 수 있는 미국에서의 가상화폐 관련 주식들, 특히 이제 가상화폐를 다루고 있는 기업들이나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나름의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 내에서 좀 저평가 업종, 지금 이렇게 흔들릴 때 담아볼 만한 저평가 업종은 좀 어디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사실은 이제 저희 그 싸다라는 어떤 그 기준이 내년도 실적에 대해서 너무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실적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이 크다 보니까 지금은 싸다라는 기준 자체를 지금 잘 못 정하고 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0점이 안 잡히니까 사실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그 흐름이 굉장히 더 불안해지고 더 하락세가 좀 더 부추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럴 때 굉장히 좀 불안할 때, 그리고 특히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때의 사례들을 보면은 그나마 내수 업종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5월부터 연말까지 보면은 내수 업종, 특히 이제 통신 업종이 주가가 좋았고요. 그다음에 수출 업종 중에서는 조선 업종도 의외로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필수 소비 업종, 그러니까 이제 음식료와 같은 업종도 주가가 좋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변동성이 낮은 업종들, 그리고 특히 통신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배당에 대한 매력들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매력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좀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지금부터 해서 트럼프 2기가 들어서기까지 내년 한 1월 말까지 한 2달 동안 아마도 관세가 부과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품목들을 아마 많은 글로벌 공급망 또는 업체들이 많이 살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선제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려는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운송업종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역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반도체인데요. 사실 지금 뭐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어떤 예측치가 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하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역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굉장히 불안하지만 막상 미국이 관세를 부과를 했을 때 가장 대체하기가 어려운 품목들 중에 하나가 바로 반도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많이 빠져 있지만 그리고 여전히 좀 불안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다시 반등을 할 때 가장 먼저 올라올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반도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반도체, 운송, 그다음에 내수 통신 업종, 조선 업종 요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것은 이제 저희 지인들끼리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지금 허재환 상무님 답변 중에서도 많이 저평가되어 있을 때, 많이 하락했을 때 약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되려 그런 시점에서 지수 투자 좀 매력 있지 않을까요? 지수 ETF성 투자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지수대에서는 사실은 이제 하락의 추가적인 위험은 조금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사실은 이제 지금 시점에서 뭐 예를 들면 ELS라든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ETF 중에서도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적립식으로 쌓아가는 전략은 저는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네. 저는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ELS나 적립식 ETF 투자를 할 때 좋은 거는 주가가 올라갈 때보다 오히려 빠질 때 조금씩 샀을 때 나중에 3개월 뒤, 6개월 뒤의 수익률이 훨씬 더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들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하는 투자 지형도 똘똘하게 조금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전략에 대한 인사이트와 해안,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상무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상무님 고맙습니다.